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최초의 글자로 배우고 또 그렇게 인식했던 은허 갑골문이 결코 최초의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을 뿐이기 때문에 부족한 감을 느껴서 그렇다면 은허 갑골문 이전의 글자들은 무엇이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자의 기록의 역사가 은나라 때의 갑골문뿐이 아니라 그 이전 1000년도 훨씬 더 된 이른 시기부터 글자를 사용해서 이것을 계속 계승해 가지고 은나라의 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은허 갑골문부터 이렇게 왜 이것이 최초의 글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나타난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그 고대의 문자를 실제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나라 이전에 이미 문자가 있었다 하는 정황들은 계속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상서에 있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은나라 옛분들의 문서와 책이 있으니 은나라가 하나라의 명을 바꾼 일을 알 것이고, 지금 그대들은 다시 말하리라. 하나라에서는 사람을 뽑아내어 임금의 궁전에 있게 하였고 이를 맡겨 여러 관직에 있게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신들은 알지라 은나라 선인들이 책이 있어서 그 책에서 은나라가 하명을 받고 이런 혁명,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라에게 맡겼던 이러한 명을 은나라 사람들이 바꿨다, 차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때 이미 책이 있었다. 그 책이 있었다는 것은 글자를 사용했다, 글자로 기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은나라 때 이전에 글자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허 갑골문은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발견된 그런 갑골문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최근까지도 은허 갑골문에 쓰인 문자들이 가장 이른 시기에, 동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최초의 문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서 이 발굴된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그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학건이라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돌아가신 그 문자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1928년 은나라 영토였던 소돈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 약 25만 편 중 문자는 불과 82조각으로 0.000322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서 문자가 있는 것은 328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에 약 5천자였던 갑골문을 사용했던 은대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갑골문에 들어있는 문자는 5천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던 그 책에서는 그 글자가 뭐 9천자 정도 된다,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5천자였던 갑골문을 사용했던 은대의 상황을 감안하면 토기가 문자 기록의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즉 토기에서는 문자가 어쩌다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기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갑골문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의 육서인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것은
한자에 6가지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육서의 이 방식이 갑골문에서 이미 이러한 사례와 문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 이전부터 문자가 시작되었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그 시작은 은나라 때보다 훨씬 적어도 최소 1000년, 1500년 이전서부터 문자가 사용되어서 이렇게 계승돼 가지고 갑골문까지 내려왔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자로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온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은나라 시대에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 곧 금문은 허다하게 발견되었다. 이것은 은나라에서 금문과 갑골문을 동시에 사용했고 금문과 갑골문 토기의 용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 오늘날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글자의 수가 3000자를 넘는 갑골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금문 또한 갑골문 이전부터 발전해온 글자이니 갑골문이 문자의 시작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새롭게 어느 문자가 더 먼저 쓰였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갑골문과 금문 이것은 동시대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런 그 원시 초기 갑골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기원전 6000년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글자가 과연 은나라 때 갑골문까지 이렇게 계승된 것이냐 아니면 단절된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들은 최초의 글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고 또 금문을 통해서 시대별로 역사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글자로서 이렇게 계승이 내려왔느냐 이것은 아직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학자들이 고대에 은나라 때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런 글자들을 발견해 놓고 그것을 이게 나름대로 해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모든 학자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해석이냐 이것 또한 새로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연대 측정이라든지 또 이 글자를 통해서 해석한 그러한 판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것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은나라 이전의 문자의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상나라 시대의 갑골문이 중국에서 가장 이른 문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1980년대 또 서한 외곽에서 소량의 글자가 새겨진 갑골이 출토되었다. 고고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 갑골문들은 상나라 때의 갑골문보다 더 이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것이라는 게 증명되었다. 실제로는 금문은 이 4000년 전보다 더 한 500년 정도, 4500년 정도 이렇게 이른 시기에 글자라고 하는 것을 글자의 계승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10월 9일 광명일보는 중국 고고학자들이 절강성 핑우시에 위치한 장자오 고분 유적지에서 발견한 돌도끼에서 중국 최고 문자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고고학자들의 조사 결과 돌도끼에 새겨진 문자는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5000년 전이라고 하면 대략 기원전 30세기가 되겠네요. 이는 기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3600년 전 갑골문보다 1400년이나 앞선 것이다. 슈민신 저장성 고고연구소 연구원은 비교적 성숙한 원시 문자로 보인다며
이번 발견이 양주문화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기원전 30세기인데 이것이 성숙한 문자다. 그렇다면 처음 문자의 시작은 역시 30세기 이전으로, 기원전 30세기 이전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글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제가 이제 그 시대별로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것이 현재 알려지기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호, 각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갑골, 거북이 껍데기에 요거 하나만 땡그라니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죠? 이 글자가 뭐 한자, 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각골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발견된 글자들은 이것들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거. 요 눈 표현은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기 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신자, 이것도 신자인데 숫자로는 1, 2, 이건 팔로 보이지만 팔이 아니고 이건 분, 나눌 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은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모여 있고 이거는 갑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갑. 이건 뭐 햇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임자. 그래서 이것을 이 부호가, 이게 부호라고 이제 이 글자가 기원전 6600년, 기원전 6600년의 글자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조금 의심을 합니다만은 일단 중국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이른 시기의 글자는 맞지만 과연 6600년까지 올라가겠느냐, 저는 의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남성 무양 자호 유적지에서 이러한 그 조각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연대는 9000년에서 7800년 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눈이 있는 이 글자가 새겨진 시대가 기원전 6600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Seven earliest writing sign used in the 7th millennium BC at Jiahu, Henan Province, China 이렇게 돼가지고 가장 이른 시기에 writing sign,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부호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여기 이학은 이분이 문자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중이라는 이분은 현재도 생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문자 근거들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입니다. 중화 문명의 순려서광, 논무양, 가호, 발현적, 괴상문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역시 이 장거중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보면 원래 한자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족은 중원 전쟁 당시 구 하화족이 이주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화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이 하화족이라는 것은 고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이름들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기원전 6600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 연대에 뻥튀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남성 무양 가호 유적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1985년 고고학자들이 시안시 서교의 원시 사회 유적지에서 갑골문을 발굴했다.
탄소연대 측정으로 보면 기원전 3014년에서 기원전 2514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맞습니다. 요거보다 약간 이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약간 10년 차이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은호 갑골문보다 약 1200여 년 앞선 시기다. 이것은 제가 꾸준하게 영상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설명드리는 글자가 바로 이 2514년 이 근처에 있는 그 시대의 글자들입니다. 아까 앞에서 금문과 갑골문이 동시대에 같이 사용되었다. 하나라 때보다 적어도 1000년 이전서부터 1000년에서 1500년 이전 사이에 갑골문과 금문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내용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 글자들은 다 바로 요런 2514년 이 전후한 그러한 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연대가 이때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단군신화에서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고조선이 아닙니다. 고조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단군은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설명이 필요한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고조선이라는 그러한 나라 이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문갑골문은 사망오제 시기의 공백을 메울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가 되고, 은나라 갑골문보다 적어도 1000년 전에 치욕갑골문, 가호갑골문, 홍산갑골문, 양저갑골문에서 도문갑골문, 그리고 은어갑골문에 이르기까지 갑골문마다 초기 근문과 함께 문자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저 밑에 절강성 이쪽에서 나타난 갑골문이 또 혹은 글자들이 훨씬 앞선 시대에 그러한 글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선진적인 그러한 그 문자와 기술을 가진 집단이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남긴 발자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있냐 하면 천신, 신농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가 그 아들, 천자가 된 그 아들 고향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남방 개척에 천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한 무리가 그렇게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한 글자를 남길 수가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헌상에는 아들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갔다는, 신농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대문구 문화도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을 때는 기원전 4100년에서 기원전 2600년의 문화다. 이렇게 해놓고 요새 보면 그 연대가 자꾸 바뀝니다. 연대가 지금 기원전 2200년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4100년, 기원전 4100년이 시작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4300년인가 그렇게 또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굴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연대 조정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는 그러한 연대는 확정적인 연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대문구 문화에 있는 이 글자가 바로 고조선 시대 사회상을 알려주는, 그것을 여기에 표현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형문자에 이제 시작되는 원시 상형체가 되고, 이 표현된 것도 굉장히 어떤 예술작품처럼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이건 역시 상당히 중요한 고급 기술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문구 문화 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석기 시대 후기의 전형적인 부계 사회 형태를 띠고 상형 문자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대문구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부계 사회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고조선 고조선 말기의 그 사회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문자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연대는 기원전 4300년 에서 기원전 2200년. 이것은 대문구 문화 이 시기가 그런 것이고 고조선 시대에는 기원전 26세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4세기 정도 되면 그때는 고조선은 이렇게 사라지고 다른 그런 대체하는 그런 나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문을 통해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동쪽은 황하의 해안이고 서쪽은 노나라 서쪽 평원의 동부, 북쪽은 발해 해안, 남쪽은 강소성 회수 북쪽 일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다 이 황제 혹은 천신 하나님의 그 활동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앙소문화. 앙소문화에서 이제 이런 그 부호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앙소문화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 중류지역, 현재의 감속성과 하남성 구간의 신석기 시대의 문화가 되고 시기는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30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 기원전 5000년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적어도 기원전 2000 한 3, 400년까지 하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섬서를 앙소문화의 중심으로 여겼으며 서안 앙소문화 반파에서 출토된 도문, 도자기에 새긴 그런 그 문양이죠. 글자. 도문이 한자의 기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조문화. 이것은 신석기 후기에 양자강 중류 지역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화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획도 점점 많아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규칙성을 띠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미 제가 설명드린 데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숫자로 치면 이건 7입니다. 7. 그리고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7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10이 아니고 7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숫자보다는 아마도 이건 사람을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 첫 번째의 신, 두 번째의 신, 세 번째의 신 이리 해서 삼신을 별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나라 국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계승했다, 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조 유족의 발굴 기물과 파편에서 약 800여 개의 부호를 발견했고 이 기호들은 규칙성을 보이는 등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산동, 창락, 문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글자다 이렇게 소개돼 가지고 각 그 신문에 또 뉴스에 이렇게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문이나 혹은 갑골문 이거하고 좀 형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체계의 글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글자들 이걸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남해각석이라고 하죠. 그런 글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은허, 갑골문 이런 것과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글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산동 창락현에서 발굴된 그 톡이나 이런 유물에서 나타난 갑골문 이런 데서 나타난 문자인데요. 평가를 시기를 보면
4000년에서 4500년 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6세기 이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는 은허 갑골문에 비해서 약 1000년 이른 글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발굴돼서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은나라 갑골문은 성숙된 문자다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니까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 은허 갑골문이 최초의 글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은허 갑골문이 최초의 글자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영상으로 올리는 그러한 분도 있는 걸 봤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게 용자다, 뭐 치유할 때 그 글자다, 또 봉황할 때 이 봉자다, 또 이 개견자다, 세조자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저는 이게 단어를 못 하겠습니다. 소우자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문자의 체계라든지 형태를 보면 기존에 알고 있는 글자와는 다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리두 이게 하나라의 도읍지 거기에서 도읍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렇게 발굴된 것인데 이 토기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문양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두 하도 유지 1959년 황하 유역인 하남성 언사 이리두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인데 이 초, 중, 후기 이렇게 세 개의 기간으로 나뉘게 되는데 초기는 기원전 2300년, 중기는 2100년, 후기는 2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터울로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은 하남, 언사, 이리두, 유지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라 후기 혹은 상나라 이때로 보이는 궁전터와 유적이 발견되었고 초기 왕조국가의 성립이 이루어졌고 발굴 유물들은 산동의 융산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이리두 문화에서 나타난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문화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보이죠?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통용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삼각형의 이 형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다 형태는 같습니다. 방향은 달리 할지라도 그래서 이때 이미 넓은 지역에서 이러한 그 문자들이 서로 공유되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최초의 한자의 기원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했던 은허 갑골 문자입니다. 그 은허 갑골문은 청나라 광서 25년 1899년 하남성 안양성 이때 하남성은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그런 얘기고 안양성이라는 건 성벽 할 때 그 성입니다. 그 하남성 안양성 북서부 오리에 있는 은상의 옛 수도 그러니까 20대 임금 반경이 있었던 그 시대의 도읍지에서 발굴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왕의영 아주 그 유명하죠. 갑골문에서는 하남성에 가서 많은 갑골을 수집하고 연구해서 세상에 공개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갑골에서 발견한 글자 9300 여자 중 1000여자를 해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독한 것이 과연 맞나 그 자체도 조금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1000여자를 해독했답니다. 그리고 은상 갑골문은 성숙한 문자로 최초의 문자로부터
1000년 이상 발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1000년이 아니라 1500년 이상 된 것으로, 계승관계가 15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영상을 마련한 것은 우리가 은어 갑골문 모다 이런 식의 글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몸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발굴 성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실감하시면 역사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그 발굴 성과에 대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표현 욕구는 선사시대부터 흔적을 남겼지만 문자로 계승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그 이전에 결성문자라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꽈가지고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 그 인디언의 방식도 그랬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문자로 계승을 하지는 못하였다. 한자의 기원은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는 기원전 26세기경부터 갑골문과 금문으로 동시에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는 갑골문과 금문이 별개의 것으로, 그래 갑골문이 사용되고 이후에 청동기가 등장함으로써 금문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실제로 보면 갑골문과 금문이 동시에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나라 때에 갑골문도 있고 청동기는 또 엄청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문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척관계라든지 또 어떤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보면 이 첫 번째가 제사요, 두 번째가 군대로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기록들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의 발달과 계승은 청동기 시대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청동기 제조 기술을 기념하는 심리가 수천 년을 이어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를 만들려고 하면 광물을 일단 캐야 되죠. 그리고 그 광물을 녹여서 주조를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말할 것 없이 광석이 필요하죠. 그 광석을 녹일 수 있는 높은 온도의 불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청동기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가장 최저 온도라 할지라도 1000도 이상의 기술이 불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600도에서 800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만큼 청동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녹여서 합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천신 신농 하나님은 이러한 청동기 문명을 개척한 신세계를 연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토템을 가장 불의 원천이 되는 불덩어리, 그 태양을 자신의 토템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불과 해는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런 데 보면 알에서 태어났다. 그 알이라는 게 바로 태양입니다. 불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박역거세, 세상을 밝게 비치는 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밝게 비치려면 역시 불이, 태양과 같은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칭호, 호칭으로는 붉은해 임금, 이렇게 한 것이죠. 붉은해가 뭡니까? 붉은 해를 발음나는 대로 그렇게 한자를 빌려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일월지자, 이리 한 것도 해님과 달님의 그러한 자손이다, 이리 하는 것도 해와 달이, 이거 그냥 자연 상태의 해와 달이 아니라 이건 역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보면 해와 달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토템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템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해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에서 나오고 알에서 나옵니까? 이 둘 다 불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시조가 그렇게 불덩어리를 자신의 자랑스러운 토템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그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왕비문에도 이렇게 보면 화관지후라고 이렇게 신라인들의 정체성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화관지후라는 것은 불을 맡은, 오늘날로 치면 반도체도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그런 발명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조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후손 대대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토템으로서 거기에 비문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나 태양이나 이것은 같은 개념이고 이러한 설명은 백호통에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나라의 갑골문은 문자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문자이고 은나라 시기보다 1000년에서 1500년 이른 문자의 흔적은 얼마든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발굴하는 이 고고학적 기술이라든지 기법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인공위성까지 띄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유적지라든지 이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문명을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이른 시기에 그러한 유물이나 유적은 앞으로 얼마든지 발견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갑골문은 결코 최초의 글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전성기의 글자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